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플한 운동정보 심포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프마라톤을 완주한 경험과 그 준비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하프마라톤에서 서브 2를 달성하고 1시간 45분 만에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첫 도전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헬스 자격증도 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정말 새로운 영역이더군요. 그럼 제 첫 하프마라톤 도전을 위한 여정을 2023년 11월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첫 달리기의 시작 2023년 11월 2023년 11월 기안84형님의 마라톤 완주를 보고 정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정말 멋졌고 저도 갑자기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날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첫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1km를 뛰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1km부터 차근차근 달리기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러닝 거리의 점진적 증가 2024년 5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러닝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하루 3km 달리는 걸 목표로 했고 점차 5km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주말 아기를 보는 시간이 남아 10km 러닝까지 도전해봤는데요. 이때는 러닝이 점점 재밌어지는 시기였어요. 몸도 적응해가고 달릴수록 느껴지는 성취감과 개운함이 저를 더욱 동기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6월 드디어 한 달에 120km라는 최대 러닝 거리를 기록했습니다. 5km 러닝을 기본으로 컨디션 좋을 때는 7km, 주말에는 10km씩 달리며 제 몸이 달리기에 맞춰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때 평균 페이스는 5분 40초에서 6분 사이였습니다. 무릎 부상의 시련. 하지만 무리한 러닝을 결국 부상을 불러왔습니다. 7월 무릎 통증이 시작되면서 러닝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도 세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의 러닝. 두 번째,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뛰었던 점. 세 번째, 러닝 거리를 갑자기 늘린 점. 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러닝 강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결국 대부분 쉬면서 회복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 시기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프면 쉬고 회복해서 마라톤 대회를 뛰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우선 도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대회 준비와 훈련 전략 9월 드디어 무릎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이 시기에 러닝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달리는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1시간 이상 달리기를 목표로 체력 키우기. 두 번째, 페이스를 늦추더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달리기. 러닝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5km부터 시작해 10km를 달렸고 그 다음에는 1시간 30분 동안 달리는 도전까지 쭉 이어갔습니다. 결국 꾸준히 연습하면서 하프마라톤 완주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하프마라톤 완주와 성취감. 드디어 대회 당일 저는 첫 하프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1시간 45분 서브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뤘고 그 순간의 감동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하프마라톤 도전의 의미는 단순히 기록을 세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반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제가 어디까지 도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프마라톤에 도전해 보시기 꼭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엔 1km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이야기가 러닝을 시작하려는 여러분께 아주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다음번에 꼭 풀코스 마라톤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플한 운동정보 심포츠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유익한 운동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